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복지 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눈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왜 복지 부동할까요? 감찰한다고 핸드폰 뺏고 말이죠. 자기 사람 안 치려고 하고 약점 잡아서 다 쫓아내니까 복지 부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왔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요, 김정기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고 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예, 같은 거죠. 예. 벌써 2년 차인데, 네. 정권 출범 2년 차인데 조기에 레임덕이 온 거죠. 네. 사실 공무원들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그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사실 그 이전 정권 하고 관련해서 이 공무원들 검찰에 고발 많이 했잖아요. 예. 원래 통상적으로 뭐 고위직만 집어넣는 게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이 국정교과서 네.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 고발 대상이 17명인가 그렇게 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는 사무관급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뭐 장차관이나 국장급까지는 몰라도 네. 실무 총괄하는 과장인 서기관하고 네. 실무자인 이 사무관까지는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렵죠. 공조직에서 네네. 위에 상사가 지시하는데 그렇죠.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버리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직권남용 안 하고 직무유기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요, 사실 법적으로 봐도 코걸이 기걸입니다. 그렇죠. 이 직권남용을 가지고 칼질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여러분, 공조직의 최일선 조직이 동사무소잖아요. 예. 동장이 사무관이 하거든요. 5급 공무원이에요. 예. 동장 권력도 조직의 장의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여기에도 직권남용이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난다고요. 이거 먼저 처리해 그랬는데 이거 직권남용. 그럴 그렇죠. 바에는 일 안 시킬까 가만히 있을게 나. 그렇죠. 네. 그냥 이 정부 만들어 놓고 대정부군, 소정부군 만들어 놓고 복지부동 그냥 살아있는 동상으로 있으라. 뭐 그걸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또 책임 소재를 그런 식으로 이 중간 내지는 하위직까지 이렇게 묻는 거는 지나침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권 바뀌면은 또 대역죄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부영했잖아, 직전 정권에. 그래,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죽어봐.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직무유기, 나 일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로 그렇죠. 처벌받을래. 네, 직권남용으로 잘리느니 훨씬 낫죠. 직무유기로 그냥 감봉조치 당할래.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지금 복지부동.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보고서 올릴 때도 이건 누가 시켰다 그러면 거기다 그걸 체크해 갖고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요. 보고할 때도 네. 그 부하 직원들이 녹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시를 받아서 나는 했을 뿐이다. 네. 이게 지금 이 완전히 공포 정치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택된 사람들인데 이 정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 정권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징비록을 발간한 거 아시죠? 예. 징비록에서 보니까 지적을 잘 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 주도 성장 네. 있잖아요. 기반이 뭐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뭐 고용 절벽을 가져오고 완전히 서민 경제를 피폐화시킨 거잖아요. 네. 제 단골로 가는 24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1시에 문 닫더라고요. 이제 뭐 임금이 비싸니까 그렇죠. 고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용 절벽이고, 제 단골로 가는 헤어샵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그 일용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장인데 네. 수입이 없대요. 다 52시간 맞춰주고 다 나눠주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도 여기 일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 뭔 정말 왜 나라가 버스 나라가 노조가 아니죠. 15일 날 파업을 예고하고 있겠습니까? 수당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당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번봉 개념으로 월급으로 치잖아요. 50만 원 정도가 없어지는데 버스 그렇죠. 운전사들이 크게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아유, 50만 원이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면 정말 자기가 써야 될 용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가계비 지출해서 먹어야 될 것들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만일에 안 줄이고 현상 유지를 이전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바해야죠. 알바해야죠. 그러면 야간에 대리기사라도 뛰면 얼마나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피곤한데. 정말 피곤하게 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인영, 김수현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권과 청와대 최고봉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실 이 뒷담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아니 원래 좌파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데 예. 그렇게 허술하게 나가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을 가장해서 남은 3년 동안 공무원들 이 공포 정치를 다시 하겠다. 군기 확실히 잡고 나가겠다. 까불지 마라. 뭐 협박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보면. 왠지 이상하게 마이크 들어온 거 다 알면서도 슬쩍 얘기해서 논란을 키운 것 같은데 저번에 대통령과의 KBS 대담도 네.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도 짜고 그렇게 친 봅니다. 고스톱이 문재인이 너무 잘못해갖고 저런 사람을 뽑았지? 라고 맞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상황인데 역풍을 맞게 예,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짜고 친 고스톱인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 자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메시지를 던진 건 분명한데 국민들이 네. 봤을 때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또 역풍을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쇼가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인영을 무대에 세운 것도 일종의 위장 전술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인영이 원래 그 뭐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킨 학생운동권 리더로서는 그래도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어쨌건 이인영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는 것은 사실은 2020년 총선에 올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인영을 내세워서 이 중자, 중우까지 외연 확장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이 직전의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극자화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인영이 선거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기술자 이인영을 내세운 거지 뭐 비문이 됐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큰 전쟁, 이 큰 전쟁, 자기들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 분열하다가도 언제든지 합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인영과 같은 선수를 차출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올인하겠다는 거고 공무원들도 너 까불지 마. 우리 전쟁 치러야 되니까 그냥 우리 시킨 대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따라와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내년 총선이죠, 뭐. 네. 네. 아, 내년 그렇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또 옥죄는구나. 옥죄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공무원 사회를 딱 단단히 해놓고 자유한국당만 감시해.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자유한국당만 계속 바라봐. 문제점 네. 있으면 찾아내. 맞습니다. 얘를 왜 안 하고 있어? 네. 세금 더 걷어. 내년 선거에 돈 필요해.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원래 이제 공산주의자 내지는 좌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네. 수단은 목적의 희생타예요. 우리 우파들은 수단에도 도덕성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전술에 능하고 선동이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인영 전면 배치해가지고 뒷담화를 했지만은 사실 이것도 결국은 다 위장 전술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라는 큰 전쟁, 큰 전쟁을 치르는 차원에서 단기 전술의 일환으로 이인영을 전면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실수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냥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악수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저질적인 정치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원래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원래 뭐 배운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평생 배운 게 싸우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전쟁은 잘합니다. 전쟁 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선거 기술자. 선거 기술자. 네, 선거 예. 기술자들이에요. 자,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리 자기들이 공무원들을 계속 압박하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저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공무원들을 저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죠, 한마디로. 이 독재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